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뱅뱅 도네.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약을 먹은 제가 좀 나아요. 군대 군의관이 지어주는 약은요 이만큼 해가지고 요걸 먹고 죽으라는 건지 나으라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한테 물었어요. 자네 부인한테도 이렇게 지어주나? 그러니까 군의관이 한 소리가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실례지만 손을 한번 약간만 들어주실래요? 예. 아유,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품이라는 게 있죠? 뭐, 굳지 말고 팔찌, 뭐 그런 거. 빗똥 말고 눈똥, 뭐,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상품의 퀄리티, 품질과 가격을 이 XY 평면에 그리면은 이쪽을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 이걸 프라이스가 되고요. 이쪽을 품질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걸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그 대신 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품질이 대단히 좋아요. QM이라 하고 이걸 PM이라고 하면은 명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품은 그 품질에 비해서 저 정도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치 판단 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가격 정책을 할까? A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돈을 버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 타겟이 상위 1%의 소득자들이에요. 상위 1%의 소득자들. 그런데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소비할 때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 하면 효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용,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나에게 디스유틸리티, 즉 마이너스 효용을 갖다 준다면 그거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을 한 그릇 먹었더니 배가 불렀어. 그럼 두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유틸리티가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 효용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비할 때 말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에서 효용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명품이에요. 팔찌 가방이든 지금 여기 시장에 가서 산 아무렇게나 만든 가방이든 물건을 넣는다는 기능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는 효용 측면에서는요, 빗동 가방이건 동대문표 가방이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느냐? 소유로부터 얻는 유틸리티, 효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런 명품은 어떻게 됩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저걸 소유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커져요. 그래서 매년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뭐 가지고 계세요? 구찌? 팔찌? 가지고 계시죠? 매년 가격을 올립니다. 일정 비율 올리죠? 왜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금년에 안 사요. 내내 떨어지면 사려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규칙적으로 올려요. 그래야만 돈이 생기는 대로 사야 돼.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대령인지 세령인지 하는 아줌마가 신고 있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 부츠가 3천만 원짜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걸 과소비가 아닙니다.
과소비와 과시소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학술 용어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득이 월 2억인데 3천만 원짜리 부스 샀다. 그 과소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짜리 부츠 샀다. 그건 과소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과소비냐 아니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어떤 제품을 기준으로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계층이 소비하는 소비를 과시소비라고 그럽니다. 과시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소비예요. 과시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커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이 숙녀분의 남편이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국회의원이지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숙녀분은 가는 데마다 그 무슨 의원 아세요? 이거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액세서리로 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직위를 상품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저 계층은 과시소비이지 과소비가 아니에요. 전부 소득의 아주 극히 일부 가지고 산다고요. 과시소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계층을 따라가려고 하는 밑에 계층이 따라가려다가 가쟁이가 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느냐? 과시소비를 하려다 과소비가 돼버려요.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파는 명품 회사에서는 빈민들을 위한 기부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돈을 수천억씩 벌었는데 기부금은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준다. 왜? 저 사람들은 서민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안 된 것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판 거예요. 여기서 이게 퀄리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싸게 판 거라면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 수요가 없어요. 이건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수요가 나오질 않아. 그러면 요 니즈, 다시 말하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요 니즈는 항상 있어요. 이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서민들 특히 이 욕구는 항상 있어요.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퀄리티는 높고 가격은 싸다. 이것은 이 과시 소비를 하는 1%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케팅 타깃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마케팅 타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보통 소비자는 뭘 찾느냐? 값싸고 좋은 걸 찾아요. 그렇잖아요. 값싸고 좋은 것. 좋지 않은데 값 비싼 거? 이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안 찾아요. 값싸고 좋은 거. 이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아요. 1% 사람들은 그거 안 찾습니다. 1% 사람들은 좋고 비싼 것. 좋고 비싼 것. 그래야 과시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되거든.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연속극 하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이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 넘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지 친구가 그러니까 재벌 3세가 하는 소리가 그 휘발유 값 더 올라야 돼. 1리터에 한 2만 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만 원 하면요. 효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휘발유 값 껌값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 차가 없어. 혼자만 벤틀리 몰고 돌아다녀봐.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 재벌 3세에게는 유틸리티가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휘발유 1리터에 2만 원 하는데 차 타고 다니시겠어요 지금? 차라리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시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길거리 넓은데 차가 없어. 그러면 벤틀리 타고 5억짜리 타고 돌아다니면 마약만 안 먹으면 안 걸려. 그렇죠. 어떤 놈 마약 먹어가지고 걸렸는데
마약만 안 먹으면 안 걸려. 펜트닐 탄다고 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의 마케팅 타겟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니드, 어떤 니즈냐? 좋고 싼 것을 찾는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이 수가 사실은 가장 많아요. 이 수가 가장 많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국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국내는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한 라인으로 나가야 돼요. 이 한 라인으로 나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초창기에 공정위에 이게 위법이 아니냐, 이게 가능하냐 계속 질문을 했는데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적이 없거든. 어떻게 일본, 미국, 태국, 캐나다까지 다 한 라인이냐. 근데 여기에 조예가 깊은 사무관이 있었어. 가능하다 하는 답장이 딱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위법이 아니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사람들이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게 마케팅 타겟이에요. 마케팅 타겟이라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하이 퀄리티 로 프라이스인데 질 좋고 싼 물건을 파면 돈을 버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느냐. 못 벌어요. 못 벌어. 질 좋고 싼 물건을 동네 구멍가게에 갖다 놔봐요. 몇 개나 사겠어요, 그거. 다시 말하면 수요가 따라오지를 못해. 니드가 없어. 그 동네 사람만 그 동네 슈퍼에 가고 그 구멍가게에 가요. 그러면 아무리 질 좋고 싸도 동네 사람 뭐 몇 사람 오고 말아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소득이 생기냐고요. 문제는. 그래서 샵을 내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안 돼요. 샵 내가지고 몇 개 팔겠어요, 그거. 몇 개 팔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샵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유통망, 네트워크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질이 좋고 싸도 돈 못 법니다.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 여기 있어도 이 프라이스에 팔고 퀄리티가 이 정도 돼도 동네 샵 내가지고는요 렌트비도 안 나와요. 임대료도 안 나온다고. 임대도 자기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안 나와요. 왜? 수요자가 적은데 아무리 좋고 싸면 뭐예요 그거. 네트워크라는 이 거대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계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의문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내가 고생하는데 계속 베란다에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마케팅 해본 적이 없고 전업주부였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육계에 있었고 공무원 했고 이런 분들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이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도대체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것은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계속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월천댁이 되고 오천댁이 되는데 이게 사소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게 진지부 자유와 퇴출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치 사소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으면 마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는 공짜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숨 5분만 참고 있어 보세요. 그대로 가셔. 공짜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햇빛, 공짜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바로 자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지금 누구의 파트너링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건 지금 실링제, 수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은 언젠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수당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1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시스템을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회사에 있어도 자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회사 전체 시스템 하나의 부속이지 자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소득과 시간을 맞교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득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소득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이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죠. 미생으로 끝나고 말합니다. 이거 완성이 되려면 완생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자, 다음. 자, 그럼 혼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휴수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혼자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시경. 태풍, 북풍에 있는 말인데 손잡고 같이 가자. 애터미 사업은 손잡고 같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는 초기 조건의 미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나비 효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떤 사항을 분석하는데 초기 조건은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이 현상이 우리 일상에서는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영화도 있었죠. 영화. 자, 다음. 자,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나비 효과입니다. 요 양궁 선수, 사격 선수 얼마나 이 명사수들입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명중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란 게 뭐예요? 방아쇠를 당길 때 또는 화살을 놓을 때 숨, 그 당시 공기의 온도, 공기의 습도, 바람의 방향, 약간의 아주 작은 차이인데 표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뭔지를 몰라.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여기 지금 크레오파트라가 나오는데 우리 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죠. 크레오파트라고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크레오파트라가 콧대가 너무 높았어. 그래가지고 시저나 안토니우스를 그냥 사족을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망해버렸죠. 전부 다. 로마가 망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성분들 대충 보니까 콧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콧대가 너무 높으면은 뭐가 잘 안 돼요. 자, 비행기 사고, 항공기 사고 가끔 나죠.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날 때 단골처럼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누구누구는 교통이 맡겨서 1분 늦었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살았다. 뭐 그런 거 있죠. 1분 늦은 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초기 조건의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다음. 지금 기상이변이나 태풍도 올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 게 엘니뇨라고 그래요. 저쪽 남태평양에 수온이 약간 높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는 이걸 알았겠어요? 남태평양에 수온이 약간 높은 게 우리 지금 엘니뇨가 나타나서 겨울이 안 춥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옛날에 어떻게 알았겠냐고. 마찬가지로 산불도 이 거대한 산불이 났는데 원인은 간단해. 누가 담배 피우고 내버린 거예요. 아주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KTX 탈선했어. 알고 보니까 무슨 나사 하나가 고장났어. 큰 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큰 게. 조그만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마스터가 되느냐 로얄 마스터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무슨 큰 차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작은 태도, 애티튜드, 태도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게 재심합력과 나비 효과. 이걸 개미가 들고 가려고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들 수 있잖아요. 들 수 있어요. 자, 다음. 요게 꼬마가 조그만 눈덩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굴리면 이걸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굴리지도 못해. 이게 수당이 불어나는 속도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자, 다음. 이게 하루 이런 식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영감탱이가 임금을 주기 싫어해가지고 영감님 저는 오늘 1원만 받고 내일 2원 받고 모레 4원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1,000원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자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기하급수의 유력인데 기하급수는요 여기까지 가도 10일이 지나도 얼마밖에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산술급수에는 능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3,000원만 주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20일이 되면 52만 원. 이 자식 뭐 100만 원만 주면 되겠네. 안 그래요. 30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억이 넘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처럼 무한 정립, 무한 단계까지 인정을 해줘야 나비 효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요, 시작이 방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well begun is half done이에요. 잘 시작하는 것이 방이다 그런 말이에요. 잘 시작하는 것이. 예를 들면 산봉우리에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물방울이 있는데 단 1mm의 차이로 어떤 물은 동해로 흐르고 어떤 물은 이쪽으로 흘러.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커져요. 잘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자, 다음. 이솝우화의 나비 효과가 나옵니다. 사자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둘째란 놈이 장난을 하다 이쪽으로 떨어졌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예요, 지금. 사자가 이거 물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려줬어. 어떤 거예요? 여기 음덕이라고 합니다. 음덕.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걸 음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올무에 걸렸어. 사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밧줄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생쥐가 할 수 있어요. 생쥐가 입으로 긁어서 밧줄을 끊어줬어요. 생쥐가 누구를 살려준 거예요? 사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직에 캐리아가 아주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람들, 옆에 사람 이게 그저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베풀면 자기에게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음덕양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솝우화예요. 개미란 놈이 물에 빠져가지고 개미 살려 하니까 비둘기란 놈이 가만히 보고 있다 이파리 하나 따줬어요. 이파리 하나 따준 것 뿐이라고. 이게 비둘기에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포수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개미가 다리를 꽉 물어버렸어요. 빗나갔어. 자, 반드시 덕을 베풀면 보답이 온다는 얘기가 이솝우화에 실려 있어요. 자, 다음. 요것은 이제 반대예요. 이게 개구리라는 놈이 생쥐를 아주 이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요놈의 자식을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그러고는 생쥐가 이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생쥐가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개구리가 마침 잘됐다. 너 내 등에 달아. 그러면 내가 실어다 줄게. 생쥐가 땡큐 그러면서 탔어. 이게 땡큐 그러고 탔어. 근데 개구리가 강 가운데 가가지고 요놈의 자식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등에 타니까 너하고 나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발을 밧줄로 묶자. 끈으로 묶자. 그래야 둘이 발을 묶고 들어갔어. 강 가운데 가서 개구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생쥐가 어떻게 하겠어?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겠죠. 응? 발이 묶어져 있으니까 둘이 개구리하고. 그런데 공중에서 보던 독수리가 멉이 왔다 갔다 하거든. 생쥐를 냅다 물고 가니까 그 끄트머리 개구리가 달려있어. 일거양득이죠. 다시 말하면 괜히 생쥐 골탕 먹이다가 자기가 골로 가버렸어.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업자 중에. 많이 봤어. 전혀 보기 싫으니까 처벌 좀 하라고 말이야. 그러거든. 근데 가만히 둘이 따져보면 고소한 사람이 더 잘못했어.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기가 더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다음. 자, 이게 지금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예요. 지금도 따져봐도 빌 게이츠 다음입니다. 그 당시 환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철공왕이죠. US 스틸을 만든 분이니까. 이거 모친입니다. 모친인데 자기 친모가 아니고 계모입니다. 계모인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이 계모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여인 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모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일찍이 9살 때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저쪽 스코틀랜드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이 카네기는 아주 말썽꾸러기, 동네 말썽꾸러기 중 말썽꾸러기. 그래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계모가 들어오셨는데 아버지가 이 결혼할 날 말했습니다. 당신 저 녀석 동네 최고 말썽거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오늘 날이 새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봉변을 당할 거다. 주머니에다 개구리를 넣어놓거나 신발에다가 못을 박아놓거나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아이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바보는 말썽도 못 피워요. 똑똑한 놈이 말썽을 피우거든. 그런데 카네기는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걸.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암시, 오토서제션, 자기 암시를 한 거예요. 긍정적, 나는 똑똑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필라델피아로 넘어와서 모든 일을 다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카네기를 길러낸 사람은 이 모친이에요. 그래서 이 계모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 모친이었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20살 때 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카네기가 52세, 이게 세계 최고 부자인데 52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53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 정도 효자예요. 그래서 카네기를 마마보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왜? 나를 지금 있게 해준 분은 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과 관계되는 스토리예요. 지금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데 거지 같은 할머니가 비를 철철 맞으면서 백화점으로 들어온 거예요. 백화점 점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아니 거지 할머니가 비 철철 맞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때 단 한 사람, 페리라는 청년이죠. 제임스 페리. 이 할머니에게 고단하시겠습니다. 의자를 내주고 쉬어가도록 하고 백화점을 안내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젊은이 명함 좀 주게. 그런 명함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2달 후에 이 백화점 사장도 또 제임스인데 사장에게 편지가 왔어요. 자기 고향이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카네기는 돈을 벌어서 스코틀랜드에 옛날 성을 하나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무슨 성을 장식할 물품을 주문할 테니 사람을 스코틀랜드로 보내주세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백화점 주인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2년치 이익이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단 그 일은 페리라는 청년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계열 회사에서 다음 분기 물품을 구입할 텐데 역시 그것도 페리라는 청년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백화점 주인은 어떻게 해서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무슨 초한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게 수년치 이익이 지금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에요. 바로 그 비 맞은 할머니가 앤드류 카네기의 모친이야. 지금 가시다가 할머니 있으면 꼭 잘 대하세요. 이게 체벌 회장님 이게 할머니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리라는 청년은 바로 중역이 되고 그리고 카네기 회사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평생 카네기 가문의 일을 보면서 카네기 다음가는 부자가 됩니다. 단 하나예요. 비 맞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대한 거. 다른 놈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이고 저 할망구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더럽네. 그랬는데 이 페리만 그랬어요.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비효과합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호텔이 전부 다 동이 났는데 한 노 부부가 예약을 안 하고 와가지고 호텔을 못 잡아. 그래서 한 밤 2시나 됐는데 한 호텔에 왔어. 그런데 방이 없어 그 호텔에도. 그래서 호텔 직원이 죄송합니다만은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방이 없을 겁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밤도 늦었는데 제 방에서 하룻밤 그냥 쉬어 가시죠.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노 부부가 그 방에 쉰 거예요. 아침에 가면서 이 노 부부가 객실 요금의 3배를 주면서 참 지난밤은 고마웠다. 이 청년이 안 받는 거예요. 이건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사요. 그럼 안 주고 가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뉴욕에 우리 집으로 초대할 테니 오세요. 뭐 그럽시다. 그러는데 그냥 의뢰껏 뭐 영감탱이가 하는 얘기거니 하고 지났는데 2년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뉴욕 왕복 승차권과 함께 초대장이 뜬 그 노인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지. 뭐 뉴욕 구경도 할 겸 그 당시에는 뭐 뉴욕 구경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뉴욕 구경도 않고. 그랬더니
영감님이 이 자동차 여기까지 나와 있어. 나와서 쑥 안내를 하는데 아유 최고급 호텔로 안내를 하거든. 그래서 저 어르신 저는 저 호텔에 잘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자네 이 호텔에 마음에 드나?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호텔을 제가 여기 좀 싼 호텔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하하하 자네가 잘 호텔이 아니고 자네가 자네에게 주려고 지은 호텔일세.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급 올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게 처음의 호텔이에요. 성이죠. 요걸 붓고 이렇게 지금 지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영감이 윌리엄 올드오프 아스터라는 사람이고 친절을 베푼 직원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호텔 왕이 된 겁니다. 단 하룻밤 친절을 베푼 게 그래서 이게 올드오프 아스터이기 때문에 올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지금은 힐튼 호텔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가시면 노 부부가 걸어가시면 좀 잘하시라고. 이게 지금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다음. 자 작은 친절 큰 보답입니다. 바로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고 give and take예요. 형이사학적 같은 인간사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연인이라도 남자 놈의 자식이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라면 한 번도 안 사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스폰서가 주면 파트너가 더 크게 줄 수 있어요. 오히려 형제 라인에 주면 형제 라인에서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걸 음덕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깨진 유리창과 나비효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실험인데 여기 지금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1960년대 아주 인상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치안이 좀 불안한 골목에다가 자동차 2대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동차 2개를 똑같이 놔뒀는데 2개 다 본넷을 열었어요. 열어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안 깨놨어요. 조그만 차이예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놓은 자동차에는 1시간 뒤에 배터리가 없어졌어. 2시간이 지나니까 바퀴 4개가 다 없어졌어.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프레임만 남았어. 다 뜯어가 버리고. 그런데 똑같이 본넷을 열어놨는데도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한 달이 가도 멀쩡해. 여기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내가 얼마 전에 시골 폐교에 가봤어요. 시골 폐교. 어떻게 그 시골에 가서 유리창을 다 깨놨어, 누가? 칠판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창문은 또 죄다 떨어져가지고 발로 걷어 찼는지, 그 시골에 가서 누가 그랬는지 몰라. 그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깨버린다. 자, 다음. 바로 이 두 학자가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 이게 형사행정학 교수들인데 여기서 그 실험이 있은 20년 뒤에 이 이론이 나온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중범죄, 중대한 범죄도 작은 범죄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누가 쓰레기 하나를 갖다 놓으면 다 여기다 갖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쓰레기가 놓여 있을 때 그걸 치워버리면 이렇게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하나가 놓여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나머지 다 깨버린다. 다 깨버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고 난리를 쳤는데 뉴욕시장 루돌프 질리안이라는 시장이 뉴욕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불에 길을 건너가는 걸 막지 못하면 살인도 막을 수 없다. 요 이론이에요. 살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중범이 별게 아니고
작은 경범을 막지 못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마침 저는 그때 80년대 미국의 뉴욕 지하철에 갔습니다. 우와, 이건요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냥 객 차고 여기에 그저 대합실이고 그냥 낙서, 스프레이 낙서로 그냥 진탕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말이죠. 대합실 여기에는 마약 먹은 놈들이 그냥 눈이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전부 누워있고 그러고 생겼더라고. 그러고 줄리아니 시장이 되면서 낙서 지우기를 시작합니다. 낙서를 지우지 않은 객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신호를 위반하는 놈은 가차없이 처벌한다. 무관용은 체계에 처벌하니까 뉴욕의 중범죄가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낙서 지우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낙서를 얼마나 해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기요사키. 내가 부자가 지금까지 못됐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이론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난한 상황에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법칙입니다. 두려움. 저 자식들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맨날 의심만 해가지고는 부자 못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냉소주의. 이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몸을 가만히 둔다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연속 보고 앉았다거나 개모임 나간다거나 동네 무슨한다거나 바쁘는데 돈 되는 일은 하나도 안 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 나쁜 습관. 남 비방이라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만함. 거만함은 무지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요 5가지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났어요. 자, 다음.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Attitude is everything이야. 태도가 전부예요. 무슨 학력, 경력 좀 필요 없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폴 마이어라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마음이죠. 마음 열렬하게 원하고 또 진정으로 믿고,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 이게 행동이에요. 몸이에요. 몸. 머리, 마음, 몸. 이 3가지 공부를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사람은 노숙자에서 지금 기업을 40개 거느린 미국의 100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학력은 고졸. 자, 다음. 벤자민 프랭클린. 자, 이것도 나비 효과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못 하나가 부족하여 편자를 이렇게 말에 박는 편자 있죠? 이거 말에 박는 편자 없으면 전투 못합니다.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편자 하나가 부족하여 말을 잃게 되고 말 한 마리가 부족하여 기술을 잃게 되었고 기병 한 명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배웠다. 이런 못 하나 때문에 전쟁에 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못 하나 때문에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또 포드 아저씨가 다단계 사업을 위해서 한 말씀 해놓고 가셨어.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모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beginning. 하나의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a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 이것이 progress.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분은 어떻게 자동차만 만든 게 아니라 다단계에 대해서도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돼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모인 것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자, 애터미 사업은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다음. 이 말도 명심하세요. 가난하게 늙는 건 당신 잘못이다. 둘 다 부자가 아니었거든. 요 스티브 잡스는 사생아였죠? 어머니가 나서 누구에게 입양 보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둘이 얘기하면서 그랬는가 봐.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꼭 그 집에 태어나야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누구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다.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형진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예일대학 다니고 있죠.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다. 요 있더라고. 왜? 뭐 때문에 공부하냐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에게 미안하지 않으려고.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그렇고 있으면 나한테 무지하게 미안하다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 목표가 뚜렷하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자, 다음. 자, 요겁니다. 태도.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전부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신사숙녀가 되고, 신사숙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리치. 부자가 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택, 오천택이 되시고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